자, 계속하자고. 지금 요 서베이라고 하는 거 어떤 원자들이 있는지를 보는 얘기를 했어. 자, 이제 결합 양식을 보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먼저 앞으로 가서 이물질을 보면서 한 번만 얘기를 하자고. 그지? 일단 양쪽은 H는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H는 일단 지우자고. 그지? 그럼 C는 어떨까? 이 전체 고분자를 봤을 때 C는 그지? 결합 양식이 이쪽도 많이 있지만 이쪽도 많이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결합 양식은 참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지?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O를 한번, 뭐 H는 안 나오는 거고 O를 한 번만 보자고. O는 가만히 보면 P다 쪽의 O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결합 양식을 전부 갖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요쪽에 O가 하나가 있겠구나. 결합 양식이.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밑에 PSS를 보면 이 PSS는 이 설포네이트기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결합이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 됐어? 그러니까 요 O를 보면은 이 O는 결합 양식이 얘하고 얘는 같겠지만 요 OH는 다를 거고 요게 또 설포네이트가 있는 것도 다를 테니까 요 PSS는 막 두 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약간 애매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한 개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로 나올 수도 있고 뭔가 결합 양식이 약간 복잡할 수는 있어. 단지 이쪽 O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지금 예측하는 거야, 예측. S는 S는 요쪽에 하나 쫙 있고 요쪽에 하나 쫙 있어. 그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각각 두 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지? 두 개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S는 요렇게 돼 있는 놈이 있고 요렇게 돼 있는 놈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두 개로 나올지 한 개로 나올지 약간 헷갈려. 그지? 요거는 어떨까? 요 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S의 O에 여기 설포네이트가 있고 요게 O 마이너스 요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뭐 같은 위치에 나올 수도 있겠고 다른 위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한 개 내지 두 개로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뭔가 큰 두 덩어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예측만 하는 거야. 예측만. 뭔가 구분하기가 약간 예측이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화학 구조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실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전체를 놓고 원소를 봤는데 이제는 하나씩 스캔을 하는 거야. 그지? 지금 얘기한 피다 PSS라는 걸 C를 스캔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나와. 이건 실제 우리 학교에 있는 XPS 측정에서 나온 거야. 일단 뭐 피크는 하나야. 크게 보면 하나인데 중간에 보면 뭐 요런 놈도 있는 것 같고 요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아. 일단 넘어가자고. 일단 넘어가고 O는 아까 보면 O는 뭐 기본적으로 두 개는 될 것 같거든. O는 그랬는데 O는 역시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긴 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숄더가 우리 이제 어깨 숄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뭐가 결합 에너지가 아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피크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N도 이제 여기서 측정을 했어. 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조그맣게 나왔기 때문에 N을 측정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피크가 불분명해. 이 얘는 논할 가치도 없어. 보면 얘네는 뭐니 X축값이 2800 뭐 2700 이렇잖아. 이쪽은 10의 4승이고 이쪽도 10의 4승이야. 그러니까 얘도
위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하게 스케일을 맞추면은 얘도 이런 식의 피크가 될 거야. 지금은 스케일을 키워버렸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이쪽은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될 거야. 자, 사실 이 고분자에서 XPS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건 S야. 그지? 아까 S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했어? 크게 두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얘네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뭐 네 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헷갈려. 그지? 근데 실제 S를 측정하면 지금 보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이거를 논문을 찾아보고 뭘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 이쪽이 PSS에 해당하는 S고 요쪽이 P닷에 해당하는 S야. 그지? 요게 요날 기계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약간 피크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예상할 수 있었잖아. 큰 두 덩어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렇게 큰 두 덩어리로 나왔어. 그지? 자,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건 조금 있다 뒤에 이그샘플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자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아까 얘기한 애칭이야. 그지? depth profile이라고 했던 거 있죠. 파들어가는 거야. 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요건 약간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더구나 최근에 내가 이제 요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데이터를 실어 놓은 건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 이거를 너무 깊게 그냥 파고들 성질의 건 아니야. 미리 내가 얘기를 해. 비다 PSS를 글래스 위에다 코팅을 한 거야. 글래스 위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애칭을 하는 거야. 물론 애칭을 해준다는 건 어떤 일정한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애칭 타임은 50초로 해가지고 애칭을 50초 하고 한 번 측정하고 또 50초 하고 한 번 측정하고 그러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대강 800초까지 측정했다 그러면 몇 번 측정을 해준 거냐면 26 몇 번이니 16번 정도 6, 5, 30 그지? 16번 정도 스캔을 해준 거야. 아무튼 지금 이거는 애칭 타임이야. 애칭 타임에 50초마다 측정을 해준 거야. 그지? 그걸 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잘 보자고. C야. 그지? C의 상대적인 함량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적인 함량은 아까 이 함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게 정확한 정량성은 없어도 아무튼 C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C는 이런 식의 커브를 그렸어. 그지? 무슨 얘기야? 표면에 C는 많이 있다가 안으로 애칭해서 파고 들어가니까 C의 함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지? S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S도 요게 S나 보다. 처음에 요만큼 있다가 지나면 없어져. 그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SI를 측정을 했어. 왜 SI를 측정을 했냐면 우리는 글래스 위에다 코팅한 거거든. 글래스 위에다 코팅한 거니까 필름을 다 파고 들어가면 누가 나오겠어? 글래스가 나올 거야. 유리가. 그치? 유리는 SiO2야. Si하고 O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SI를 보면 당연히 처음엔 없어. 그렇잖아. 당연히 SI는 우리 샘플엔 없었어. 그랬는데 얘가 조금씩 생기다가 어떤 수준이 되면 이만큼이 돼. 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요만큼 애칭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코팅한 고분자는 다 파들어갔고 글래스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O의 함량도
처음에 요만큼 있어. 그지? 원래 P다 PSS에는 5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지? 실제 글래스를 측정하면 딱 요 피크만 나온다는 얘기야. 유리를 측정하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아, 요 정도 파들어가니까 글래스에 도달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일단 알 수 있어. 그지? 중요한 포인트는, 요게 샘플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샘플에 따라서 두께가 다른 게 아니고, 샘플에 따라서 이 강도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애칭을 50초 해주면, 몇 나노미터를 파들어갔다. 이런 걸 정량적으로 얘기해 주기는 힘들어. 그래서 요게 얼마만큼 파들어갔는지 얘기하기는 힘들어. 근데 요거는 이제 필름을 다룬 방법으로 두께를 측정하면 여기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두께를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150 마이크로, 200 마이크로미터였, 200 나노미터였다. 라고 하면은 대강 100초 파들어가면 100나노미터 정도 파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필름의 두께를 모르기 때문에 200초 파들어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팠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뭘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요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 번만 보자고. 이제 무진장 그림이 복잡해졌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 요게 지금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스캔해주기 전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애칭해주기 전이야. C만 그린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애칭해준 거야. 그러니까 50초 애칭해준 거야. 그 다음에 측정한 거. 그 다음에 또 50초 하고 측정한 거. 이걸 계속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면 처음에 C가 있다가 몇 번 애칭해 줄 때까지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C가 없어지잖아. 요 데이터는 요쪽 데이터하고 아마 일치할 거야. C가 없어지는 시점하고. SI는 거꾸로 SI는 처음에는 없어. 처음에는 없다가 글래스니까 파 들어가면 나올 거야.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하고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 S에 대한 얘기야. S를 보면 처음에 스캔해주기 전에는 애칭해주기 전이야. 처음에 애칭해주기 전에는 이렇게 나와. 그지? 요 빨간색으로. 이거는 아까 얘하고 거의 같은 거야. 지금 측정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피크가 약간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보통 우리가 측정했다는 건 애칭 안 해주고 측정하는 거니까 이게 나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나온 거야. 그지? 요쪽이 PSS일 거고 요쪽이 P-야. 그지? 뭐 이해가 돼.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맨날 찍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지? 근데 말이야. 한 번만 한 번만 애칭해주고 측정을 해주면 어떻게 돼? 딱 한 번만 애칭해준 거야. 얼마? 50초 애칭해줬더니 요걸로 나와. 요렇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어떻게 돼? 이번에는 PSS보다 P- 크게 나와. 그래서 한 번 더 50초 스캔해 준 거는 훨씬 더 크게 나와. P-. 그지?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필름이 있는데, 필름을 이제 확대해서 두께가 이렇게 된다라고 치자. 그지? 그랬는데, 이 표면이 정확히 두께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는 사실 잘 몰라. 아무튼, 표면에서는 PSS가 훨씬 P답보다 많은데, 얘를 한꺼풀만 50초 동안 애칭 한번 해주고 측정했더니, 이번에는
P 닷이 많아졌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더 파들어가면 더 P 닷의 피크는 더 커지고 PSS는 작아져. 뭐 더 파들어가면 글래스만 나오기 때문에 이젠 안 나오겠지만. 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필름을 만들 때 물에서부터 필름을 만들었는데 PSS가 표면으로 올라가고 친수성인 아까 얘기한 거야. 친수성, 수용성, 친수성인 PSS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표면에 존재하고 P닷은 소수성이야. 소수성인 P닷은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지? 상대적으로. 얘네는 어느 정도 화학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가 분리는 될 수 없어. 두 개가 분리는 될 수 없지만 그렇게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실제적으로 이런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우리 공기 중에서 코팅을 하면 일반적으로 친수성이 높은 놈이 표면으로 나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드러나. 그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이거는 진짜 XPS 아니면 다른 기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IR을 측정하면 당연히 PSS에 해당하는 피크하고 P닷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오긴 하지만 IR로 찍으면 얘 투과형으로 찍으면 결국 평균이 나오는 걸 거고 ATR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깊은 두께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얇은 표면만 따로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애칭을 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depth profile이라는 depth profile이라고 하는 기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기능을 얘기해. 이런 기능에 의해서 표면하고 내부를 우리가 성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볼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그샘플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기를 하자고. 마찬가지로 P닷 PSS야. P닷 PSS를 요렇게 생긴 물질하고 반응을 시킨 거야. 뭐 이거 일일이 다 알 필요 없어. 이런 거 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 그래서 요렇게 크로스 링킹을 시키는 거야. 여기 에폭사이드가 있으니까 에폭사이드하고 반응시켜서 이런 크로스 링킹 시켜서 이런 물질의 어떤 특이점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걸 했어. 그래서 아무튼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거의 XPS 데이터를 한 번만 보자고. 일단 P닷 PSS XPS 데이터는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그대로가 나올 거야. 그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설포닉 애시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지? 얘가 요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요런 피크가, 물론 OH도 있지만, 요렇게 새로운 O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올 수도 있어. 그지? C는 처음부터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C는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치? 근데 O는 뭔가 새로운 피크가 하나 나올 것 같고 S는 PSS 쪽이야. PSS 쪽에 P닷의 S는 그대로일 거고 PSS의 S에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 그지? 자, 그래서 한번 XPS를 보자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한번 보자고. 그림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P닷 PSS에 아까 얘기한 요 물질을
반응 양을 좀 늘린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가운데 건 무시하자. 가운데 건 무시하고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 두 개만 확실하게 차이가 나니까 한번 보자고. 일단 S피크를 보면 아까 약간 차이가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차이는 안 나. 그지? 무슨 얘기냐면 요 S가 요 OH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S가 약간 바뀔까 그랬는데 역시 S가 반응한 거기는 아니잖아. S에 붙어있는 O가 반응한 거니까 S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 그지? 근데 O 피크를 한번 보자고. O 피크는 설포닉 애시드의 O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지금 보면은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내가 이그샘플을 이렇게 보인 거니까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자고. 원래 피크는 이거야. 원래 피크는 이 검정색인데 이 피크가 두 개의 결합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 이건 다 우리가 이제 그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그지? 뭐 그거는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 아무튼 보면 알겠지만 처음 피크하고 반응을 한 다음에 피크를 보면은 O가 약간 O의 피크가 변화가 생긴 걸 알 수 있어. 그지? 요거는 이제 실제 논문 쓸 때 이런 차이를 예전에 있었던 어떤 반응들, 논문들 또는 알려져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걸 해석하는 건데 굳이 그것까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야. 아무튼 이렇게 O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C는 아까 내가 예측을 할 때는 C는 워낙 복잡하니까 안 바뀌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C5에 해당하는 피크가 처음에 P닷에선 요만했는데 반응한 후에는 이렇게 커졌다라는 얘기야. 그지? 요거를 그냥 이 피크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요 C 중에 요쪽 피크 분의 요쪽 피크. 그지? 요쪽 피크 분의 요쪽 피크의 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0.28에서 0.5로 상대적으로 얘가 커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 정량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피크 면적하고 이 피크 면적을 다이렉트로 비교하거나 그러는 건 안 돼. 단지 이 안에서 요렇게 두 개의 피크가 나왔을 때 요거의 B,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의 B는 우리가 그 B에 대한 값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CO5에 해당하는 C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논문에선. 그거는 지금 뭐냐면 이거야. 5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5는 특이하게 나오진 않았고 C하고 O 결합이 C 쪽에서 좀 더 크게,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났어. 이거는 내가 처음에 예측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지만은 결국은 큰 틀 안에서 그러니까 ECO 무슨 얘기냐면 EC와 O의 흡수대가 이쪽하고 비교해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겹쳐버리면 못한다고. 그치? 이 두 개가 겹쳐버리면 당연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한 뭐 운이 좋으면 알 수 있다. 뭐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 거야. 이 그림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내가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그냥 XPS 갖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막 몇 번씩 이동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려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이렇게 열심히 해석하고 하다 보면 또 운도 따라줘야 돼. 두 개가 좀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훨씬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요 정도 선으로만 하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XPS 갖고 우리 그냥 내가 예전에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인볼브 했던 어떤 프로젝트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래. 이거는 이제 수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랑 현대자동차하고 에어백의 신뢰성 평가를 하는 거였어. 그치? 근데 알다시피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은 이제 고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무슨 뭐 자문위원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약간 껴가지고 갔어. 기본적으로는 다 그냥 이런 신뢰성하고 무슨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런 과제야. 근데 아무튼 포인트는 뭐냐면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면 지금 이 옵티마라고 하는 차인데 차에 여기 에어백이 있잖아. 그지? 그 에어백의 원리는 뭐니? 차에 충격이 가해지면 요 핸들 안쪽에 누가 들어가 있어? 그 고무풍선은 아니지만 이게 펑 그러니까 풍선 같은 게 들어있다고. 그지? 그래가지고 얘가 천으로 된 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좁은 잘 접혀져 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면 그 안에서 뭐 폭발이라고 그럴까 팍 가스가 생기면서 그게 그냥 쾅 터지는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거지. 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들 알겠지만 에어백이 터지면서 어디가 끊어져야 돼? 여기가 끊어져. 그지? 요 선이 끊어지면서 요게 위로 올라가고 요게 아래쪽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운데서 이렇게 그 풍선 같은 게 푹 나와서 우리가 얼굴을 때렸을 때 그 풍선이 얼굴을 막아주는 거야. 그지? 이게 에어백의 원리야. 근데 이 신뢰성에서 무슨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냐면 폭발이 일어날 때 여기가 터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여기가 먼저 여기도 다 지금 그 결합이 돼 있거든. 여기가 만약에 먼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먼저 터진다면 이 에어백, 이 겉에 있는 가죽이 이게 이제 고분자인데 폴리우레탄 같은 건데 이 가죽이 위로 이렇게 뜰 거라고. 그지? 그러면서 얼굴을 귀싸대기가 아니지. 그지? 그냥 때려버릴 거라고. 여기가 터져야 위아래로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쪽이 터진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서부터 그지?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겠지. 그지? 이쪽이 먼저 터진다 그러면 여기도 다 지금 이렇게 봉제를 한 거야. 근데 이쪽이 터진다 그러면 운전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지. 그건 죽여버릴 거야 아마. 완전히 폭발에 의해서 얘가 올라오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터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쪽이 약해져 버리면 동시에 터진다든지 그러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기간을 신뢰를 해줄 수 있냐. 그지? 이게 터진다는 걸 그 연구를 하는 거야. 그걸 실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거 훨씬 복잡한 얘기야.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우리 보통 차 타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이게 보장이 돼야 돼. 한 20년 보장돼야 돼. 근데 알다시피 아주 뜨거운 데서 그런 데 있는 차들은 여기 진짜 열 많이 받는다고. 그지? 그러니까 쉽게 여기가 찢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진 않아.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어디 중고차 폐차 헌데 가가지고 뭐 5년 지난 현대차 핸들 뜯어오고 핸들만 따로 사오고 뭐 엄청 열심히들 연구했어. 뭐 아무튼 그건 좋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 이제 이거야. 일레스토모 뭐 이쪽이나 이쪽을 사용하는데, 그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분해가 일어나면, 어? 일단 분해가 얼마나 견지냐 뭐 이런 건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얘하고 얘가 해서 분해가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까? 그래서 분해가 일어난다면 이게 분해가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날까? 먼저 그 얘기는 뭐니? 아무래도 공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약해지기 쉬울까잖아. 그지? 응. 첫날 내 이 얘기 듣고 뭐 여기가 끊어질 거라고. 제일 먼저 끊어지는 건 에스터본드에, 그지? CO 이중결합이 아닌 C하고 O 사이 여기가 끊어질 거야. 제일 먼저 이 구조상에서, 그지? 근데 모르겠대 그러면서 1년 동안 연구했어. 아무튼 근데 무슨 연구는 이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성 부여하기 위해선 샘플들을, 여러 시간이 지난 샘플들을 갖고 뭐 선도 긋고 계산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일단, 그지? 일단 뒷장을 잠깐 하나만 보자고. 응? 응. 105개월 사용한 차를 하나 찾아왔어. 그지? 넘버가 8인 걸 보면 무슨 얘기냐면 10개월 지난 것도 있고 몇 달 지난 것도 있고 해서 한 20개 정도 샘플을 놓고 무슨 이것저것 해본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거 전부 폐차장 가서 구해갖고 왔어.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XPS를 분석을 했어. 얘를 분석을 하면, 그지? 105개월 지난 거야. 지금 표면을 측정한 게 위에 거고, 그 다음에 표면에서부터 지금 여기는 450에서 560 나노미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실제 두께를 측정을 한 거고, 아무튼 애칭을 해준 거야, 이건. 그지? 애칭을 해서 내부를 측정한 거야. 됐지? 그러면 일단 뭐 여기가 C인데 C는 간두고 O만 잠깐 보자고. O를 보면 내부를 측정한 거야. 내부를 측정한 거 보면 O1하고 O2가 다 나와. 그지? O1하고 무슨 얘기하면 O1이라는 건 이렇게 CO, 얘가 지금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O에 C에 O에 이중결합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요 이중결합의 O는 하고 요게 O1이야 하고, 그 다음에 칼보닐 값 에스터에 여기 O가 있고 CO 이중결합이 있고, 그럴 때 요 O야. 요 C하고 O 사이. 그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그건 O2야. 그지? 내부에서는 요 O1, O2가 다 나와. 근데 표면에서는 놓고 보면 O1만 나와. 그 얘기는 O2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아이고, 그냥 그림이 막 이상한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가 끊어졌다는 얘기야. 에스터에 지금 O에 C에 O에 아로마틱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이 XPS에서 얘기를 하면 표면은 괜찮은데, 내부는 괜찮은데 표면은 여기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105개월 지나면 일단 표면에서는 열화가 일어났다. 그지? 약해졌다라는 얘기야. 우리 그래서 가끔 이게 심해지면은 우리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요즘은 그런 차들 드물지만 하면 그 에어백 있고 그 위에, 핸들 위에 이렇게 하얗게 뭐가 떠오르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 그러게 열화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XPS를 해서 O 갖고 이렇게 애칭을 해서, 그지? 표면하고 내부의 차이, 즉 표면에서 열화가 일어난 것, 표면에서 약간의 분해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표면에서 이 부분에서 가수분, 너 이거 1년 뒤 결과야. 이거 처음부터 이럴 거라고 누가 봐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무튼 이거를
몇 억짜리 과제였어. 아, 물론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사이드고 실제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하는 게 메인이니까 아무튼 이런 일화가 있다. 이렇게 XPS 갖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XPS의 또 다른 이그샘플을 쫙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한 건 막 일일이 열심히 공부하라 이 얘기가 아니야. 그냥 XPS를 이해하는데 내가 말로 막 설명하는 것보단 실제 이그샘플을 갖고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구조를 외우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 그냥 이거는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자 일단 여기서 XPS 이걸로 끝난 건 아니야. 또 관련되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 잠깐만 쉬었다 하자.